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어주는 채널 지오세TV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밌게 한국사 알아가기를 시작할 테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텍스트 버전으로 보시고 프린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인쇄하여 모으시면 나만의 한국사 참고서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석기시대를 지나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시작된 청동기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녹여 섞어서 만든 금속인데요. 철보다 쉽게 녹고 다루기도 쉬워서 철기보다는 청동기가 먼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들기가 어렵고 재료가 귀해서요. 주로 지배층의 무기나 장식품을 만들 때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배층에 있는 계급이 발생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탄생한 그 배경이 되었던 청동기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밭농사만 지었던 것과 달리 조금 더 발전된 문명을 가졌던 청동기 시대에 드디어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업이 더욱 활발해져서 마을을 이루고 정착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주변을 개간해서 조, 보리, 콩 등의 이런 밭농사를 짓는 거에 더해서요. 낮은 십지에서는 벼농사도 시작됩니다. 이 시대 청동기에 한반도의 저지대에서는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신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물가 주변에 있던 마을의 모습은 보다 규모가 커져서 공동작업장이나 모임 공간, 창고, 주거시설 등 아주 다양한 시설이 등장합니다. 집터는 대체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반지하 형태였던 신석기 시대의 움집과는 달리 점차 지상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청동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워낙 귀한 금속이라 주로 지배층의 무기와 장신구로만 사용됩니다. 또 농기구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무른 금속이라서요. 이때도 농기구와 생활도구는 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간석기와 나무로 만든 것을 이용합니다. 땅을 일굴 때 사용했던 돌보수처럼 나무에 석기들을 연결해서 여러 도구를 만들었던 거죠. 청동기의 대표적인 도구로는 바로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반달 돌칼은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자르는 도구로 사용되었고요. 또 청동기 토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무런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였습니다. 이거 민무늬 토기는 손잡이가 달려있는 미송리식 토기가 유명합니다. 같은 무늬가 없는 토기라도 신석기의 것은 이른 민무늬 토기, 청동기의 것은 민무늬 토기라고 부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민무늬 토기는 쓰임새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농경의 발달로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남는 농산물, 즉 잉여 생산물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남는 것들을 차지하는 힘이 센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개인이 가지는 사유재산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구분되는 계급,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구분되는 빈부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의 이런 지배자들을 바로 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장처럼 청동제 무기를 차지한 지배계급은 더욱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군장들은 청동제 무기를 이용해서 주변 부족들을 공격해 전쟁이 더욱 빈번해지고요. 싸움에 진 부족을 노예로 삼는 그런 정복전쟁을 더욱 활발하게 합니다. 점점 더 힘이 강해진 군장은 하늘의 자손, 즉 자신은 천손이라는 사상을 내세우면서 주변 부족들을 통합해 갔고요.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마침내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때의 군장들은 제사를 지내는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정치와 제사가 일치된 제정일치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출현하게 됩니다. 당시 지배층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고인돌입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덮개돌은 수십 톤에 달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움직이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배계급이 그만큼의 강한 힘을 가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3만 기 이상의 고인돌이 발견되어 있고요. 고창과 강화의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고인돌 이외에도 당시 무덤으로 돌로 관을 만들었던 돌널 무덤도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칼 모양이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출토가 되었고요. 고인돌의 분포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당시 같은 문화권인 고조선의 범위였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유물입니다. 그 밖에 청동으로 만든 거친 무늬 거울, 태양의 햇살 모양인 8개의 방울이 달려있는 팔주령 등도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또한 농경무늬 청동기에는 논이나 밭을 가는 도구인 따비처럼 생긴 것을 가지고 밭을 가는 남자의 모습 등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농사가 당시 중요 생활수단이었던 것은 고령 양전동의 알터 바위 그림, 여기에 그려져 있는 원, 직사각형, 밭천자 무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동심원은 농사와 가장 관련이 깊은 태양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울산 방고대 안각화에는 당시 사람들의 고기잡이를 짐작할 수 있는 많은 바다 생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 그림에는 풍요로운 생산과 생활을 바라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급이 발생하고 벼농사가 시작되었던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 시작되었고 연맹왕국이 탄생했던 철기 시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또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